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자, 혹시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 미끄럼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자, 오늘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한 분은, 나이가 지금 뭐 젊어요. 43세인데,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건 그런 건 여장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 있죠. 젊은데도 뭐 이렇게 여성다움 이런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은. 그건 듣기 싫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여장부 스타일이네 그랬더니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죠 왜 나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 어떤 여자든지 간에 다 날씬하고 예쁘고 몸매 잘 빠지고 또 내성도 좀 떨고 예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여자들이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하니까 속상한 게 많겠죠. 그 이사주 특징은 이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경우. 자, 병술년 병호일, 경신, 병호월, 경신일, 병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주인공이 이 경금이죠. 이 경금인데 밑에 바로 신금을 이렇게 끼고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자, 이렇게 된 사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아삼육이었다는 현대건설 고 정주영 회장 님의 사주가 이렇게 일주가 경신일주야. 이런 경우는 대단한 경우죠. 네. 뭐 막히는 게 없어요. 추진력 끝내주고 의리 있고 결단성 있고 그 대신 그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그런 건 잘 못해. 무뚝뚝하고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이제 그런 스타일, 이 경신이 있는 사람들. 근데 여자가 이렇게 경신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장부라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잘 빠졌다, 뭐 이런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 경신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몸도 좋아요. 몸도 좋고, 목소리도 뭐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뭐 걸걸한 목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그 재래시장, 지금도 재래시장 가보면은 재밌죠? 그런데 보통 거기에 이렇게 이 양이 이렇게 8개가 다 있죠? 양팔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전통시장에는 이제 상인 회장이야. 근데 회장이란 말이 듣긴 좋은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여자가 말이야 너무 예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뭐 쳐다보고 이렇게 뭔가를 차 한잔 먹자고 이렇게 대시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살맛이 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근데 이게 왜 이성 구설수라든가 이 재혼, 이혼 쪽 이런 그런 쪽에 일을 겪게 되냐면은 자, 경금 입장인데, 지금 강하죠? 강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물론 여기 술운이 있는데, 토, 생, 금으로 해서 우리가 금이라고, 이렇게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거는 습한 경우죠. 이건 굉장히 건조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문의는 인성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이 자체만으로도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 육식갑자 중에서 경신일주가 가장 강한 일주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금 입장에서 이 관은 여기서 이제 화잖아요. 병화가 이렇게 2개 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오화가 있죠. 여기 숨어 있는 정화가 또 있죠. 여기도 정화 있고, 여기도 정화 있고. 그러니까 병정화가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
그럼 관사론잡은 보통 모든 게 다 관사론잡이 성립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게 일간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 이 남자 저 남자를 내가 취할 수가 있지. 내가 약해서 이 남편 하나 있는 것도 내가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그걸 내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남자가 많이 있어도 그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유혹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든데 안 되잖아요. 이런데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관사론잡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러면 복잡해. 그래서 이 주인공이 21살 때인가 애를 낳았대요. 한 21살 때. 그럼 21살 때 뭘 알고 애를 낳겠어요? 그야말로 불장난하다가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났겠죠. 너는 정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 쓸데없는 짓 해서 돌아다닌다고 이제 한참 엄마한테 혼났다는 거야. 당연히 혼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예쁜 정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멋지게 떠 있는 이 태양이 두 개가 또 있잖아. 이러니까 뭐 완전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이 이성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복잡해,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낳았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키워준 거지. 그럼 그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은 사귀어보니까 싫어서 안 만났대. 그러면 요즘 흔한 얘기로, 그건 남자가 애를 데리고 해야지. 양육권을 남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키웠다는 거야. 하도 이렇게 애를 낳고 이제 실갱이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앞으로 찾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키웠다는 거야. 그럼 누가 키워야 돼? 엄마가 키워야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구조로 봐서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 이런 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던 방금 이제 언급한 시장 통해서 그런 쪽에서 어떤 명예직을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양팔통으로 돼 있고 처음부터 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또 강한 건 뭐냐면 임술괴강 병술백호에다가 요게 이제 임병오 간여지동 경신간여지동 이렇게 되면 남자도 이런 사주 구성되어 있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간에 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욕도 많이 하고 뭐 젊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처럼 뭐 다소곳이 뭐를 한다? 그게 여자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집에 가면 밤에 되면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태우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질도 강하고 이 자체 기본적인 사주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신, 이 간여지동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요거는 또 백호, 요건 괴강으로 돼 있어. 백호 괴강으로 돼 있는 여자들은요, 실질적으로 남자를 본인이 이렇게 내조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다 어떻게 돼요? 싫으면 관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연약한 어떤 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면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만 이것도 타고나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기본적으로 왜 또 내조가 안 되냐면은, 여기 지금 여자 사주에는 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조를 한다는 거야. 이 재가 있어야 뭐를 생한다? 관을 생하잖아, 관. 이 재생관. 요 관이 남자죠? 남편. 그럼 사주에 요 재가 없다. 그러면 재생관을 못하죠. 그러니까 관을 생해줄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내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관이 없잖아요, 관이. 아니, 재가 없잖아. 재가 목인데, 재가 없죠. 요거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목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지금 잘 안 이루어져요, 사주에서. 자, 여기에 있는 금하고, 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영화로 치면 다 엑스트라야. 주연이 없어. 주연이 뭐예요? 목이야, 목. 나무가 있어야. 자, 이 목이 주연이고, 여기 있는 건 다 엑스트라라고. 그러면 이 경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이렇게. 간목이 자랐을 때, 저게 지금, 이 전지가위라고 보시면 돼. 큰 전지가위. 요걸로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은 당연하죠. 태양이 떠야지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나무를,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있잖아. 물도 마찬가지고 물이 있어야 당연히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토, 이 술토 같은 경우는 말라있지만 이 물이 있으니까 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죠.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그러면 주인공도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주인공 주위에 있는 어쨌든 간에 뭐 이 만나는 남자 이렇게 많아서 동거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했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또 할 일이 없는 거야, 만나서. 여기는 이게 자식이거든, 사실. 이 자식인데 여기에서 이 임수가, 원래 임수는요, 이 바닥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다는 거는 임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호수라든가 강,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바다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임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다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 임수가 지금 뿌리가 없죠. 이 물이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화가 강하면 이게 증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임수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키우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인공이, 여기 지금 이 주인공이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어렸을 때 어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불장난하다가 이제 애를 어떻게 낳게 돼가지고 엄마가 키웠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 자식에 대한 애틋한 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남자들하고 이 자식하고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 엄마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연이 약하다고 그래요. 이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요때 애를 낳았으니까 한 20년 동안은 이 자식은 어머니가 키워줬으니까 자식에 관계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난잡하게 뭐 살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신일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인정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여자를 대접해주지 않으면은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서 사랑한다고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싸우고 욕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그냥 정념이 떨어진다는 거야, 정념이. 그럼 어떻게 해? 또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론잡이 되어 있으면 아주 복잡해. 이 정신이 복잡한 사람이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이때 태어났으니까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자식이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린 거야.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만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서 보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엄마에 대한 그런 애틋한 정이 없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자식 사이에.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주에서는. 자, 이 경금 입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유일한 게 식신이에요. 요게 식신이라고. 요 식신이 내 주위에 있어야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멀리 가 있죠. 물론 멀리 있으면 그나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수가, 이 관이 나를 이렇게, 나를 극한한 상태에서 수국화가 되죠. 수국화. 요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식신이. 그러니까 이 식신이 유일하게 일간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수호해 주는 수호신. 우리가 이 식복이 있다 그러죠. 식신 있는 사람들. 또 이 건강을 나타내는 거야. 식신이 있어야지 내 건강을 챙겨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도 그동안 정말 얼마나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었겠어요. 나이만 43 되지 내 생각에는 아마 정신적인 연령은 60대 됐을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골치 아픈 일도 많이 겪고 이러다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이거 식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건강하고 나중에 말년에 먹을 복도 있고 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수호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내가 말년에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자식에 대한 거, 그리고 자식을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아니 내가 어쨌든 간에 난 자식이니까 엄마로서 이 애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짜증났겠어. 남자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시끄럽고, 엄마랑 어떤 남자랑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있는데 한 몇 개월 있다 가보면 또 엄마는 그 남자는 안 보이고, 또 다른 남자가 보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흔한 얘기로 이제 가출해버린 거지, 가출.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이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키워주지 못하고, 그것도 할머니가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 버려진 입장으로 보이잖아. 나였으면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장사를 하더라도 없고라도 나를 키워줬어야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한 어떤 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는 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가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근데 이 주인공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거야, 식신이. 이게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그 다음에 이 식복이 있는 거고, 또 건강을 상징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8글자 중에서 이 일간을 생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식신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지금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게 지금 여기 남자잖아, 남자. 요게 다. 여기 서 있는 정화, 이 자가. 그러면 이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물이 큰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양이 계속 떠 있고 내 밑에 물을 이렇게 이런 경우는 금이 가까이 있어서 생을 하면 좋은데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임수로서의 어떤 집에 들어가면 내가 우역감을 느끼는 거야, 자꾸. 이 화에 대해서. 내가 증발될 가능성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집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주인공, 즉, 이 주인공 43세 된 여인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주 구성에서 봤을 때는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이 문제는.
물론 이 사주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뚜렷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뭘 해서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정말 자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 뭐 하다 보면은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 보람도 좀 느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뭘 하면서 느낄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야말로. 내 나무를 키우게 되면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흙도 필요하죠. 뿌리 내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전지작용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성장할 수 있는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태양이 있어야 돼.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게 다 엑스트라고 여기 주인이 없어. 주인. 문제는. 주연이 없잖아. 문제. 그러니까 주연이 언제 오냐? 이게 10살 때 왔어요. 10살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공으로서는 이때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벽갑인정이라고 그래서 여기 쪼갤 벽자 벽. 쪼갤 벽. 벽 큰 나무. 그 다음에 인자 뭘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야. 이렇게 정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요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여기 벽갑인정에서 정화, 경금 이 간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간목이 있고 여기 지장간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좋아요. 물론 이 정화가 이렇게 몇 개 있을 때 위에 떠 있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경금도 있죠. 그러면 세트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화가 지장간에 많이 있고 경금이 있고 간목이 요때 있었는데 이때는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니까 이런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벽갑인정이 됐을 때는 부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로 돈 좀 벌고 누가 보든지 간에 부러울 정도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벽갑인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간목을 잘 쪼개서 이 정화의 불을 만드는 거야. 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정화는 어느 한 가지의 불에 집중을 해서 뭘 녹이든지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병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어떤 한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불을 쪼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정화는. 자, 이 병화는. 그런데 정화는 우리 용접한다고 그러죠. 용접에서 불 나가는 게 그게 태양의 빛이 아니고 정화의 빛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열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정화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경금을 잘 녹여서 재련을 시킨다는 거야. 그럼 결과물이 뭐야? 그게 신금이에요. 여자는 신금으로 있을 때 여자 가치를 느끼는다는 거야. 여자라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한테 이 경금은 뭐냐? 아직 재련되지 않은 광산에서 채굴된 그냥 원료 상태야, 원료 상태. 그러니까 그게 여자라고 생각해보면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 신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 요때 지금 떴잖아. 그럼 요때 신금이 빛을 발휘한다는 거야. 왜? 물이 이렇게 깔려있고 바닥에 태양이 떠 있으면은 이게 빛이 난다는 거야, 신금이. 예. 그러니까 요 신금, 누가 보든지 간에 요 신금을 만났을 땐 막 감탄하는 거야. 저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매력이 있는 여자를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한번 데이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경금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드라이브 하러 간다? 그거는 자기가 어떤 꿈꾸는 큰 목적이 없는 한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야, 그럼 멀리 뭐로 가? 그냥 시장 저쪽에 맛있는 데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이 경금을 만났을 때는.
신금을 만났으면 신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남자는. 제대로 분위기를 줬을 때 이 신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경금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 신금으로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태어난 거, 보석으로. 요걸 우리가 벽갑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귀하게 된다는 건 명예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조건이 경금이 있을 때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여기 지장간에 여기 정이 있고 여기도 정화 있고 여기도 정화 있는데 여기에 지장간에 깔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불이 떠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세트로 되는 거죠. 정화, 경금, 간목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벽갑인정 이것이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은 살면서 어떤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가지고 누구한테도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이게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 남자 사주다 보니까 이 경금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여자로서 이런 남자가 어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애교성도 있고 살살 웃음도 치고 그다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상태는 전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위에 있는 괴광살, 백호살 있고 간여지동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나아,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가 제대로 한 자리에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이유가 남자를 우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봤을 땐 뭔가 좀 만족스럽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남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걸 만나는 남자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강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럼 자기가 기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 그러니까 성질을 하니까 아예 쳐버리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린 자식을 지금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제는 저 자꾸 한 20여 년이나 젊었을 때 정말 뭣도 모르고 보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이가 43세인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정신연령은 한 60 됐을 거라고. 그럼 60살 먹었는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아들이 꼭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라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물론 자식이니까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자식을 찾고 봐야지, 일단. 그래야지 엄마로서 그동안 한을 갖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주에서 이 43세 된 주인공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야.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후회도 되고 지금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자꾸 이제 세월을 반추하게 된다는 거야. 젊었지만. 평범하게 산 사람 20년하고 이렇게 온갖 모든 걸 겪으면서 20년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 정신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벌써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에서 구조적으로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자인데 다 양으로 돼 있으면 이게 활동성이라든가 적극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야. 남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장부라고 그래. 보통 양팔통으로 돼 있으면 거기다 양팔통. 자, 여장부로서의 또 어떤 특징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백호하고 괴강이라는 살이 있다는 거야. 이 살이라는 건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한번 째려보기만 해도 상대편은 그야말로 기죽을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간여지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머뭇거리고 어떤 걸 판단을 못하고 결정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통 많이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단성을 없이 뭘 정리를 못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 물건 하나 사는데도 결정장애가 보통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알잘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장점도 있지만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참작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비가 이제 계속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비 조심하고, 이제 더웠을 때도 더워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이제는 또 비가 와갖고 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꾸준하게 내 어떤 안정을 유지하면서 뭐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자, 이것으로서 오늘 이제 집 나간 아들이 수호신, 건강지킴이니까 꼭 찾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